자, 지금부터 10월 14일 4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적분인데요. 정적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구분 구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가미해서 정적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곡선의 형태, 이러한 형태의 이 도형이 딱 쳐요. 그러면 이 면적 어떻게 구할 거냐? 아이디어가 뭐냐? 얘를 이제 두 개로 일단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보다 큰 넓이로 계산하고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의 넓이 합으로 계산하면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또 더 정확히 하려면 똑같은 거 일단 그려놓고 갈게요. 두 등분을 하는 것보다는 네 등분해서 여기는 좀 보다 크게, 여기는 좀 보다 모자라게, 여기는 좀 더 크게, 여기는 좀 보다 모자라게.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면적의 합으로서 계산하면 이전 사항보다는 좀 더 2등분 했을 때보다는 4등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n등분 하면 되겠죠. 이것보다는 더 나으려면 이 극한치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극한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도형의 면적하고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극한과 구해보니까 거의 근사하더라,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이 이제 구분구조법인 거죠.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 자체를 운동으로 했을 때 속도계는 있지만 주행거리계가 없는 자동차가 있을 때 2시부터 3시까지 이동했는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은 뭐냐, 2시에서 3시를 10분 단위로 일단은 끊고 2시부터 2시 10분 사이에서의 속도를 2시 5분의 속도로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즉 시간 곱하기 속도로서 2시부터 2시 10분 사이 이동 거리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6개의 넓이 합으로 계산하면 2시부터 3시까지의 근사적인 거리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하려면 10분 단위가 아니라 1분 단위, 1분 단위보다 더 정확히 하려면 1초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극한값을 구해줌으로써 우리는 주행 거리를 우리는 구할 수 있더라. 이 가정이 정적분이거든요. 그때도 방금 했듯이 시간 단위로 끊는다면 지금 여기서 화면상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 등분을 계속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잘게 나누어주고 그 사이에서 운동을 한다면 속도의 경우에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래 하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의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서 이야기했던 주행거리의 예와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죠. 즉 넓이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적분을 정의를 내려보면, 자, 그래서 이 곡선 부분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좌표 평면에 가져와서 함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y = f에서 이런 함수라 칩시다. 그리고 구간은 x = a와 x = b까지만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는 얘가 연속인 함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 즉 y = fx하고 x = a, x = b,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구간 AB를 n등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를 x0로 잡고요. 첫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선은 또는 x1이라 잡아요. 그 다음에 그걸 x2 이렇게 잡고요. 그렇게 해서 k번째, 이거는 x의 k-1이 되고 이 부분은 xk가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은 이제 이걸 우리는 xn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AB를 n등분합니다. n등분에서 나오는 작은 소구간
xk-1에서 xk죠. 좀 글자 좀 그런데 얘를 이제 소구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소구간. 그리고 xk 빼기 xk-1을 이제 델타 x라고 잡을 겁니다. 그래 되면 얘가 이제 밑변의 길이로서 균등해 주죠. 일단 이런 작업을 일단 해놓고, 자, 이제 이쪽 화면에 이제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높이를 잡을 건데요. 높이는 별말 없으면 소구간에서의 오른쪽 끝점을 잡습니다. 일단 오른쪽 끝점을 잡아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잡아서 면적, 첫 번째 면적을 구해요. 두 번째의 소구간에 해당되지는 직사각형 모양은 오른쪽 끝점에 있는 함수값 x2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적을 하나 구합니다. 세 번째에서 k번째도 이렇게 잡아요. 마지막에 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총 n개의 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넓이의 합을 계산해요. 자, 그러면 이걸 기호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야의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취해버리면 더 이제 세밀해져서 조밀해져서 실제 면적하고 아주 근사가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요. 얘를 조금 더 풀어 적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xk 자체가 뭡니까? 이쪽에 와서 보면 xk 자체는 a 플러스 지금 이 한 등분, 다시 말해서 델타 x가 몇 개 왔습니까? 하나, 둘 해서 n개 왔죠? 그래서 n분의 k 곱하기 b-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f에 a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b-a 갈로 닫고 곱하기 하지냐도 n분의 b-a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호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지 않은 기호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에는 이 값 계산해야 됩니다. 곱수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곱수 값은 계산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자, y 이퀄 f에서 그대로 그리고요. 구간 x 이퀄 a, x 이퀄 b 여기까지 끊고, 자, 등분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얘는 x1, 얘를 x2 나누어 점점점 해서 k번째, 즉 얘는 xk-1이고 요게 xk로 보면 되죠. 뒤에 가서 마지막 거 요거는 이제 xn이 되고요. 얘는 x0 되고요. 자, 그런데 높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소구간 xk-1에서 xk. 요 첫 번째는 요거죠. 요 구간, 두 번째 구간, k번째 구간, n번째 구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 높이를 계산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높이에 해당되는 건 이제는 오른쪽 끝점을 잡지 않고 왼쪽 끝점을 잡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면적은. 두 번째 면적도 이래 됩니다. k번째 면적도 이래 되죠. 마지막 n번째 면적도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보다 큰 넓이의 합이고요. 얘는. 즉 얘는 다시 말해서 보다 큰 넓이의 합이 되고요. 자, 얘는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5부터 출발합니까? 0부터 출발합니다. 0부터 출발하고 어디까지? n-1까지 가요. 그래놓고는 f의 xk 곱하기 델타 x 나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야도 또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의 극한값하고 야의 극한값은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fx가 연속 함수라서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자세한 설명하려면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함수의 극한, 엄밀한 극한 정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뭐 소개를 한다면 아마 내년 2학기쯤 돼서 한 9월 달쯤에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리 말할게요. 그래서 야를 하이의 합, 야를 하이의 합이라고 합니다. 야를 하이의 합, 야는 상이의 합이라고 그러고, 이 극한값을 야를 이제 상적분이라고 그러고요. 야를 하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적분하고 하적분의 값이 같을 때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적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쓰는 적분은 리만 적분이라고 합니다. 리만 적분이 상위의 합의 극한값하고 하위의 합의 극한값에서 나오는 상적분, 하적분 값이 같을 때 우리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쓰는 것 또한 리만 적분이라서 결국에는 상위의 합의 극한 요거고요. 하위의 합의 극한 야를 말합니다. 이 두 개는 같다가 되고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제. 자, 정적분을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할게요. 1부터 해서 n까지 지우겠습니다. n까지 f의 xk 스타라고 해요. 곱하기 델타 x를 정의합니다. 이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로 됩니다. 이때의 xk 스타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소구간 xk-1에서 xk 이 사이에 요 닫힌 구간에 있는 임의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맨 처음에 하위의 합할 때는 상위의 합할 때는 오른쪽 끝점인 xk를 잡아서 우리는 함수값 계산했고요. 하위의 합할 때는 왼쪽 끝점인 x의 k-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적분의 정의 자체는, 즉 리만 적분의 정의 자체는 이 작은 소구간에 있는 어떠한 값에서의 함수값을 재어도 그 극한값은 같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xk 스타로서 우리가 정의 내리면 어차피 이 넓이의 합은 우리는 기호로 정적분의 기호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별말 없으면 우리는 xk 스타는 오른쪽 끝점으로서만 제한을 둡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무한급수를, 즉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 규칙성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끝점을 에서의 함수값으로서 제한을 둡니다. 이 규칙성이 없으면 정적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아예 고등학교에서는 오른쪽 끝점으로서만 함수값을 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리만 적분의 원래의 뜻은 작은 소구간 안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도 함수값을 재어서 그 넓이를 다 더했는 극한값은 항상 동일하더라는 것이 리만 적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른쪽 거점에서 함수값 된다. 이렇게만 제한을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의 기본 용어와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의 기본 용어와 성질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자, 정적분 할 때 A를 우리가 아래 끝이라고 합니다. 아래 끝. 그 다음에 B를 우리는 위 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X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그건 부정적분에서도 이야기했고요. fx를 다시 말하지만 p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어고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적분 변수 x의 의미는 a와 b 사이에 있는 x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a와 b 사이에 있는 t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적분 구간만 같으면, 함수만 같으면, 적분 구간과 함수가 같으면 적분 변수는 상관없어요. 다르게 적어도. 그런데 주의할 거는 부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fx dx하고 인테그랄 ft dt는 다릅니다. 이게 같아지려면 x 이퀄 t가 돼야 돼요. 그런데 x하고 t 관계가 항상 x 이퀄 t의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분에서는 이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적분 구간만 갖고 함수만 같으면 적분 변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적분 구간을 A, B로 잡고요. 적분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모두 양수일 때 이 함수를 가져옵시다. 그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요래 되죠. 요 면적을 S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면적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1번으로 둘게요. 2번. 자, 적분 구간 AB에서 모든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y = fx예요. 그러면 H축 x = a, x = b, y = f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면적을 S라고 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값은 마이너스 s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적분은 일단은 넓이하고는 관련된 값인데 이 값은 유향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유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이 사례는 지금 말해서 y =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 구간에서 항상 양수면 적분값하고 면적은 같아지지만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s로 나온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걸 다시 정적분의 정의로 가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잖아요. 그래서 요게 인테그럴로 바뀌고요. 요게 fx 처리되고 얘가 dx 처리됩니다. 그 구간을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a에서 b까지 잡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함수 값이 우리가 높이를 함수 값으로 잡기 때문에 함수 값이 음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합은 뭐로 나옵니까? 음수로 나오죠. 그래서 면적계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분 구간 안에서 함수가 양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하나 표현할게요. 일단 y = fx인데 x = a가 여기 있고요. x = b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의 면적은 S1이 되고요. 이 부분의 면적은 S2로 할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A, B 사이 만나는 H 만나는 이 점 C까지를 나누게 되면 A에서 C 사이에는 적분값하고 면적값은 같아지고요. C에서 B 사이에서의 적분값은 면적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S1 빼기 S2가 돼요. 그래서 적분값은 면적하고 관련은 있지만 유향면적이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면적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은 면적하고 관련돼 있어서 유향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걸 기본으로 하고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를 정의할 때 항상
b가 a보다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윗끝이거든요. 윗끝이 당연히 a 끝보다는 아래 끝보다는 더 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a가 더 커도, 다시 말해서 아래 끝이 더 크거나 또는 이 같아도 정조분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래끝 윗끝과 상관없이 정조분의 개념을, 정조분의 정의를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된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의 dx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가 제로란 말이에요. 야가 제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높이, 얘를 밑변의 길이로 보시면 돼요. 기호적으로도.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 다 제로니까 야 정면이 0이죠. 자, 두 번, 이거는 기억해 당연히 사실이고요. 두 번째 갈게요. 이번에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인데, 지울게요. 일단 먼저 요거 적읍시다. 이번에는 이제 a가 더 크다 합시다. 더 큰 상황에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결론적으로는 뭐 마이너스가 붙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출발할게요. 그러면 야의 a와 b 관계를 떠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의 정조분 정의가 원래 어떤 거였습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xk인데요. xk를 조금 더 구차시키면 a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그런데 a가 b보다 더 크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y = fx가 요거로 치면 야가 사실은 b가 되고요. 요게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뭐냐 하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바꾸는 겁니다. 얘는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 부분 잠깐 보세요. 요 n분의 b-a가 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a에서 한 동분 k가 1일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한 동분을 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말해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N사표가 a 플러스 n분의 b-a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a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을. 요 부분의 면적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사각형. 그 다음 면적 이렇게 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뭐로 고치는가 하면 양수로 고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마이너스를 준다는 겁니다. 리미트, 야저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빼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n분의 a-b로 하면서 마이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a 마이너스 걷게요. 그냥 n분의 k 곱하기 a-b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a-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높이 곱하기 밑변. 그래서 이 전체 요 값은 양수입니다. 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이 값은 뭘 말한 겁니까? 조건값이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값이죠. 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못 적었네요. 이거는 b입니다. b. 잘못 적었네요. b에서 a까지 바꿔야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번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말 정리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에서 a가 b보다 더 커서 아래끝 윗끝을 자리 바꾸게 되면 조건값은 부호가 반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선생님이 확장시켜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a에서 b까지 돼 있고요. y = fx, a 주도는 이 부분 의 면적이 s라 쳐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입니다. 그런데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즉 이렇게 거꾸로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 이 fx의 dx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적분값은 양수예요. 그런데 반대로 적분하게 되면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 더 나가서 참고로 적분 구간에서 모두 음수로 쳐요. 면적은 s지만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마이너스 s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의 dx는 야의 마이너스가 붙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s라서 야는 s가 돼요. 이 사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값으로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러면 fx, 쌤이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값은 야는 값이 아니라 기호라는 거, 그리고 값은 무한급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예를 잡아줄게요. x제곱을 가지고서 구간은 0에서 1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양수 쪽만 그릴게요. 이래 되고 얘가 x제곱이에요. 0에서 1까지 대충 하나 잡읍시다. 그러면 이 둘 사이 있는 부분의 면적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등분 나눠요. 야를 x0로 넣으면 됩니다. 야를 x1, 야를 x2, 좀 나가서 얘를 xk-1, 이 부분을 xk, 마지막 가서 이 부분을 xn을 잡으면 되죠. 그러면 k번째만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거 좀 잡아서 높이 계산하고요. 이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델타 x는 뭐가 됩니까? 1이죠. 그죠? 델타 x 1 이렇게 생각하고요. 갑니다. 이 총 n개의 넓이, 마지막으로 내려나오겠죠. 점점점. 이 넓이의 합을 SN에 잡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죠. 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제 나오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올리겠습니다. F의 0 플러스 N분의 K가 되죠. 곱하기 N분의 K입니다. N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가 누굽니까?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뭐가 됩니까?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야의 극한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래서 이거 먼저 합 계산해 버릴게요. 이거 계산하면 어디 나옵니까? N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 버리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K제곱, 다시 정리하면 이해되죠? N 세제곱분의 1 끄집어내고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계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다시 가져와서 적으면 이 합은 SN택이죠. 이게 부분 N번 장까지 합. 그러니까 얘는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제곱이니까요. 공식 그대로 놓으면 얼마 나옵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분자도 3차, 분모도 3차. 그래서 이 극한값은 얼마 나옵니까? 6분의 분자 차수는 하나, 1, 2가 되어서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로 나옵니다. 실제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의 dx. 부정적분이 뭐냐? 여기 나중에 계산하면 3분의 x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이제 0에서 1까지 적분한다. 이래 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1에서 0 넣는 거 빼라 해서 답은 3분의 1로 나와요. 똑같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맞죠? 요걸 첫 번째 잡고요. 요걸 두 번째. 오케이. 똑같은 함수 1번 fx를 가져올게요.
x제곱. 똑같은 구간 0에서 1로 잡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좀 잘못됐네요. 지울게. 여기 y가 x제곱이고요. 0하고 1 끄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인테그랄 1에서 0 x제곱의 dx 이거 구하려합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dx하고 같아지느냐, 왜 마이너스가 붙느냐. 실제로 이거 곱수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0에서 1까지 접근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얘를 x0로 잡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x1에 해당돼요. 그럼 x2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xk-1이고요. 여기에 xk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x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x는 뭐가 됩니까? xk 빼기 xk-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면적을 이렇게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에서 x1을 빼는 거죠. 그죠? 밑변의 길이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sn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시그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오른쪽 것은 재버리면 이제 야부터 출발이거든요. 두 번째 면적은 야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1로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0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n-1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죠. 1 빼기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n분의 1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거든요. 좀 계산이 좀 번거롭습니다만은.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뭘 구한다?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붙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위에서 곱수 계산했듯이 이거 일단 전개를 해야겠죠?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게 음수라서 그래요, 음수. 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 앞으로 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냈을 때의 이 값은 3분의 1이고요.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게 마이너스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는 정교 수업 하면서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면 오늘 진행해야 될 수업은 이걸로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설명할 겁니다. 잠시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테그랄 우리가 이제 다 배웠습니다. 인테그랄 인테그랄 fx dx가 배웠고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도 배웠습니다. 뭐 자세한 문항도 좀 풀어보고 계산도 좀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아니면 또 관계성은 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공통점은 또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거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적분값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이제 부정적분. 우리는 이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라는 부정적분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